네, 오늘도 이재환 전문가께서 알찬 투자 팁들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시장의 대장주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10%가량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다 다지고 올라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예, 사실 이제 제가 이 삼성전자를 어제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다 그렇죠. 급등이 나왔는데, 그전에 이제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 장중에 샘플러스에서 무방을 하면서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의 이제 움직임을 보고 우리 기술주들 움직임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시장 좀 어렵지만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10% 이상 상승한 날이 아마 이번 주에 들어올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이제 오늘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볼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어디가 바닥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바닥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부분이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바닥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시간이 좁기 때문에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반등을 줬다는 거죠. 여기가 바닥일까 아닐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냐라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수익을 내자는 거지 바닥을 확인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바닥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가면 여기서 샀다가 못 견디고 팔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바닥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버티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살 거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 힘든 구간을 내가 보유를 하면서 버틸 거냐 아니면 이 구간 지나서 여기서 살 거냐.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여기서 이만큼 더 먹으려고 굉장히 마음고생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하락 구간을 사실 견딘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어느 국면에서 우리가 살 거냐 부분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이제 여기서 샀을 때 어떤 현상이 오겠냐라는 거죠. 사는 게 맞느냐 안 사는 게 맞느냐. 지금 이 시장이 얼마만큼 하락할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서 뭐 PER이나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PR 10배까지 예전에 갔다고 해서 이번에도 갈 거냐 안 갈 거냐, 사실 그런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볼 바에는 우리 시장 내부에서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삼성전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20년 전 정도로 보면 99년도에 물론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 감안한 가격 보면 99년 저점에 1,538원입니다. 지금 계산으로 하면. 근데 지금 2020년도 올해 고점에 62,800원이죠. 한 20년 동안 41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으로 보면 뭐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만큼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죠. 그러면 2000년대 이후로 보면 위기가 없었냐?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 나는 데가 몇 번의 경우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 그 몇 번의 경우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등을 줬느냐를 좀 보면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가늠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볼 부분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200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삼성전자 주가 12,760원 정도 했는데 7,980원까지 하락을 했죠. 37.5% 하락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어느 정도 하락했습니까? 한 4% 정도 하락했다 그렇죠. 고점 대비 40%는 좀 안 되게 하락을 했고,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 2004년도에 차이나 쇼크가 있었죠. 차이나 쇼크가 있으면서 저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과 비슷한 경우다. 단기간 하락은 그렇죠. 그래서 2004년도에 12,760원에서 7,980원까지 37% 하는데, 그 다음에를 제가 기준을 항상 보겠습니다. 그 뭐냐면 2004년도에 폭락을 했는데 2005년도에 고점이 얼마였냐? 13,180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고점에서 폭락을 한 이후에 1년 뒤에 주가를 딱 봤더니 2004년 폭락했을 때보다 주가가 더 높았다 그렇죠. 불과 1년 사이에. 이때도 지금 우리도 이만큼 하락했지만 저때도 저만큼 하락했죠. 그래서 보면 65% 정도 이때는 오히려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사는 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을 하기 전에 그냥 결과만 보자는 거죠. 올해 폭락했던 때 고점보다 내년에 고점이 더 2004년도에 높았다는 거죠. 단기적인 급락이 왔을 경우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볼게요. 2008년도에 뭐 다 알고 계시죠? 뭐 있었습니까?
금융위기 있었다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폭락을 했다 그렇죠. 그때도 보면 고점이 2008년도 고점이 15,280원이었고 8,06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락했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4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43% 하락했는데 그게 2008년도인데 그 다음에 2009년도 고점이 얼마냐면 16,580원입니다. 금융위기는 우리 기억에 생생히 들어와 있죠. 한 17개월 기간 동안 시장 전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보면 43% 하락을 했는데 근데 또 1년 뒤에 보니까 2009년도 고점이 얼마냐면 16,580원입니다. 굉장히 큰 폭의 우리는 금융위기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그때도 고점이 15,280원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고점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상간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고점보다 그 금융위기 겪었던 2006년도에 고점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유럽이 그냥 채무 불이행을 가냐 안 가냐 공포에 떨었죠. 그리스 다음은 뭐 이탈리아 뭐 이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주가를 흔든 때가 나왔죠. 그때도 삼성전자가 약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가격을 환산하면 22,280원이었는데 13,440원까지 떨어졌죠. 이때도 34% 정도 하락했으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했다 그렇죠. 하락을 했는데 역시 2011년도인데 그 다음에 2012년도의 고점은 그러니까 1년 뒤에 고점은 얼마였냐면 37,220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때 하락하기 직전에 고점이 22,280원인데 다음에 37,220원.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229% 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가 30% 이상 단기간에 폭락했을 경우의 수만 지금 본 겁니다. 그러면 그 해 30% 40% 폭락을 했던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당시에 고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하도 최악의 경우에 내가 샀다라고 가정을 해도 1년 들고 있으면 주가가 그거보다 낮았던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죠. 결과죠. 저 정도 지금 현재 수준만큼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가 이전에 2000년대 이후 3번의 경우가 있는데 다 내가 그 해 고점에서 샀다라고 가정을 해도 불과 1년 뒤에 고점이 그 고점을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점을 다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로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비슷한 류의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죠. 들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공포심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내가 미수를 썼다 중소형주에 급등주에 테마주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내가 만약에 1년만 버틴다고 했을 때 지난 3번의 급락의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 다 지금보다 급락이 더 컸습니다. 지금보다 급락이 더 컸을 경우에만 지금 뽑아온 거죠. 했을 때 그 다음에 고점이 내가 산 고점보다 낮아지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타이밍 싸움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타이밍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버티면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이 시점에서 드리냐면 오늘 이제 그렇게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팔았죠. 시장이 좀 급등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팔았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만 원에 샀던 분이 15,000원까지 떨어졌는데 17,000원 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판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만약에 1년 뒤까지만 들고 있으면 어때요? 수익이 대부분 다 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때는 큰 폭으로 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바닥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먼 전략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 제가 금융위기 때 얘기를 뭐 저집적으로 차트를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좀 찾아서 보시고 바닥을 확인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처럼 개인이 많이 매수했을 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여기 와서 여기서 급등을 했던 경우 그런 경우는 제 경험에도 없고 차트상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많이 흔들고 올라가겠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은 계속해서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건데 제가 예상하는 바는 급등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은 물량이 다 털릴 거예요. 급등이 나올 때마다 오늘처럼
그래서 아마 여기 샀던 가격대까지 들고 가시는 분은 결국 몇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어차피 사지 말아야 할 때 안 사거나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라면 굳이 지금 와가지고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대신 있는 거죠. 뭡니까?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주도주의, 테마주의, 급등주, 중소형주 그런 경우는 몇 년을 들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급락이 단기간에 크게 왔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초유의 사태가 왔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참아서 그 다음에 보면 고점이 내가 아무리 고점에 샀다고 해도 그 부분을 못 넘어간 경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은 주식이고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주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래서 하락할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뭡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현금화를 시키지도 못했고 손실이 커서 이 부분을 현금화하지 못하겠다면 계속해서 저런 종목으로 넘겨놔야 몇 달 뒤든 1년 뒤든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종목이라면 어때요? 몇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원금 회복하고 수익이 난다 그렇죠. 저런 종목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해가지고 타이밍 싸움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냐라는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라면 눈 감고 차라리 이런 IT 대형 기술주들에서 차라리 묻어 놓으시면 1년 뒤에 그냥 차라리 정시를 안 보고 1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손실이 다 회복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제가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